안녕하세요. 위험노스 서천입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기도 하죠.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서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고 코스피도 3%, 4%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연속 4거래일째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증권시장이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리 상단이 7%가 넘어섰어요. 이전에 영상 촬영했을 때 주담대 금리가 7%가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주담대 상단 금리가 7%가 가까이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주담대가 금리 상단이 7%가 되었습니다. 지금 곳곳의 금리가 3.5%가 넘어서고 금리가 이러다가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이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계속 팔기 시작하면 그 일정 자금 자체가 빌딩 시작으로 머니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런 이슈가 있고, 요새 임대사업자 금리가 이전에 4%였지만 지금은 최고가 4.5%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시장을 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금리가 떨어질지 좀 안정화가 될지 인상될지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금리도 좀 안정화가 좀 되어야 빌딩 시장에도 좀 유의미한 좀 햇빛이 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지금 또 반면에 지금까지 또 시장 자체는 건물 매입하려고 하시는 수요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계속 관망만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좀 액션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매사를 참조하셔서 내가 건물 매입할 때는 이러한 건물을 좀 사야겠다, 혹은 이러한 것들은 좀 사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해서 건물 검토하시면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스 휘인스타워가 거래가 됐습니다. 마곡동 781-11번지고요. 매매가 201억, 토지 평당가가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18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인 건물이에요.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위치가 마곡 일반 상업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천 향교역이 있고요. 여기가 발산역 여기 사이에 위치한 여기가 산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LG 관련된 회사들은 다 마곡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천 향교역 바로 옆에는 이제 CJ그룹이 갖고 있는 부지를 개발한다고 해요. 거기에 비롯해서 대기업, 대기업에 관련돼서 포호딩 회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바로 옆에가 또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 관련된, 또 운송 관련된, 유통 관련된 회사들도 상당히 많아서 마곡 산단이 지금 이전보다 공실률이 훨씬 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마곡이라는 상권 자체가 신도시잖아요. 그리고 일일 평균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마곡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곡 쪽의 아파트 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기본 평수가 15억이 훌쩍 넘어섰죠. 그래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고, 주거단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학군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곡에 대한 미래가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센터도 크게 또 개장도 했고요. 또 코엑스도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마곡 쪽에 한번 둘러보시면 와,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건물 중에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거고, 아무래도 투자 목적보다는 이쪽 사업의 니즈에 맞게 사업을 쓰시려고 하시는 회사가 이 건물을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옥으로 샀다면 정말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성수동 2가 700-1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150억에 거래가 됐고요. 토지 가격이 7,785만 원이에요. 여기 위치가 남성수죠. 남성수 중에서도 전략지구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근데 평당 7,700이면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서 그러겠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됐고, 여기 건물 용도 자체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주택수가 잡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법인이 이 건물을 매입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명확하죠. 여기가 성수 1구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2구역, 그다음에 여기가 3구역, 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변하게 됩니다. 150억 정도의 이 정도 땅 평수면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을 텐데 뭐 전액 청산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이득일 거고 아파트랑 상가랑 섞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 가치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한 것 같고 앞으로는 나중에는 이쪽이 전체 스카이라인으로 트리마즈 같은 아파트들이 쭉 나열이 될 거라서 미래 가치가 많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기 두산 위브랑 대명루체 이 아파트들은 존치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전체 다 아파트로 탈바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자체는 10년 이상 걸리겠지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평당 1억이 다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쪽 자체가 나중에 스카이라인으로 정말 비싼 아파트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 투자 방식으로 들어온 게 아닌 나중에 먼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재개발을 보고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 한해서 매입했다고 하면 잘 매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소초동 1555-1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131억 7천만 원이고요. 토지 가격이 1억 9,300만 원, 대지평수가 68평, 연면적이 200.81평이에요.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요. 89년도에 건물이 신축됐지만 2023년도에 대수선을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서초역 1번 출구 쪽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여기가 횡단보도거든요. 횡단보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2021년도에 한 차례 거래가 됐었어요. 그 당시 거래가 됐을 때는 건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이 98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2023년도 정도에 이 건물을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한 겁니다. 보시면 코어는 그대로 살렸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하층 출입구인데 이쪽 그대로 살리고 이쪽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추가를 하고 외관을 좀 손대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공사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31억 7천만 원에 좀 거래가 됐습니다. 뭐 매각하신 분도 공사 비용이나 그동안 내셨던 뭐 대출 이자 비용 이런 거 감안하면 크게 많이 남는 거 없이 매각하신 것 같고 매입하신 분도 합리적으로 매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서초동 자체가 강남만큼 파급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거의 오피스들이 법 관련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1층은 먹자 상권이 많이 즐비해 있는데 이쪽에 평당 2억 정도 가까이 매입을 했다 보니까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시에 지금 현재 매입하신 분의 차익이 그렇게 크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금액대 대비 다른 투자처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 건물을 좀 오랫동안 보유할 거다라는 취지에서 건물에 매입했다고 하면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청담동 2-7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액 94억, 토지 가격이 1억 4,869만 원이에요. 대지평수 63평, 연면적이 80평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이 건물은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위치는 여기 학동사거리가 있고요. 학동사거리 중에서도 큰 도로가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앞도로가 12m 정도 되거든요. 여기 큰 도로에 바로 위치한 라인에서 위쪽으로 보면 이 북향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도로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는 입지에 거래가 됐고 이 건물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봤던 건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쪽 라인 섹터가 쉽게 물건이 나오는 섹터도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이 100억대 언더라는 이 사이즈가 정말 좋아서 정말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 건물에 매각하신 매도인 분이 상속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더 인하되게 건물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했던 시점을 보면 올해 초예요. 2월달.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하고 또 2월달 분위기하고도 전혀 달랐거든요. 2월달 분위기는 오히려 거래 자체가 조금 더 뜸하다라는 분위기를 좀 많이 느꼈다 보니까 가격적인 인하가 좀 계속적으로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건을 규모 검토를 저희 연계되어 있는 건축사분한테 다 규모 검토를 받아봤을 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나오고 용적률도 한시적으로 250%까지 충분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북형이기도 하고 일조권 사선 제한은 거의 안 받잖아요. 한 층당 건축 면적을 32평 정도 확보가 가능한 좀 유리한 입지가 됐을 수 있고 여기 앞도로가 6m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단실이나 코어 자체를 뒤쪽으로 빼서 앞쪽을 최대한 붙여서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이
레이아웃 짜기에도 되게 좋은 모양이어서 임대 맞추기가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임대료 시세가 높아요. 1층이 20만 원이 넘어가고요. 많게는 35만 원까지 되고 상층부가 기본 오피스가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아주 저렴하게 부른 거고 건물이 좀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치면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임대 자체가 정말 잘 있는 섹터거든요. 그리고 다른 상권들에 비해서 하이엔드 상권이고 또 찾아오는 상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밸류가 높았던 그 섹터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원가가 2억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충분히 2억 3천 정도의 매각이 그려지는 건 중에 하나였었고요. 근데 이 건물의 단점은 아무래도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 단점이었어요. 요새 신축을 하게 되면 딜레마가 되게 많죠. 예전에는 토지대가 조금 저렴하면 내가 건물을 좀 지어서 먹을 만한 마진폭을 붙여서 건물이 계속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도 앞으로도 계속 건축자재 값이 올라갈 거라고 보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해서 대입을 시켜보면 수지가 거의 안 나와요. 제가 말한 수지라는 거는 이 건물을 지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정말 팔릴 만한 건물인 거냐라고 봤을 때 매각이 그려지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토지 매입비나 건축비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취득 원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매각하기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요새 신축 부지나 리모델링 해야 될 건들의 딜레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억대 언더의 사이즈에 평수도 60평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임대 시세가 논현동 이면이나 혹은 역삼동 이면처럼 오피스타운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충분히 이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인컴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눈에 보였던 건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소교동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소교동 115-2번 지구요. 매매 금액이 38억 9천만 원, 토지 평당가가 9,977만 원, 대지평수 39평, 연면적이 46평이에요. 지상 2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이 2019년도에 21억에 매입하셨다가 7년이 지난 26년도에 39억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신 분도 어느 정도 차익을 얻고 매각을 하셨기 때문에 유의미한 투자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위치는 저희가 예전에 서초 야외 촬영 갔을 때 걸었던 라인이거든요. 이쪽이 템버린즈입니다. 이쪽이 되게 상권이 좋아요.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 중에 이쪽을 제가 많이 권유를 들었었는데 이쪽은 매물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쪽 사이길인데 아디다스도 들어가 있고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면에 보이는 이쪽 섹터가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디다스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주변에도 브랜드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또 삼청동이거든요. 또 삼청동 라인은 파워 스토어도 많아요. 그 사이에 위치한 이 닥터마틴이 들어간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닥터마틴이 연면적이 46평인데 월 인컴이 한 800만 원 정도 낸다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평균 평당 임대료가 15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도 받는 상권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매각이 됐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금액대 볼륨이 40억 언더라서 꼬마 빌딩이어서 좀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소하게 잘 매입하고 잘 매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사동 664-14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 302억 7천만 원이고요. 대지평수가 112평, 연면적이 426평, 지상이 6층인 건물이고 9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입지로 보다 보면 5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메인길에 위치한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3종인데 용적률도 잘 받아놓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전체 거래가 됐는데 압구정 로데오는 이전 영상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도산공원 기점으로 평당 4억 5천이 넘어섰죠. 보시면 이 스페이스 도산 기점으로 이쪽이 평당 한 4억 정도가 넘어섰고요. 이쪽 길로 하여금 여기도 한 평당 4억 정도에 실제로 거래되기도 하고 실제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쪽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임대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좀 거래가 됐었고요. 반면에 여기는 역과의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대로변에서도 보이고 이 라인 자체가 도로가 가장 넓어요. 이 로데오 안쪽에서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점 때문에 좀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원래 시장 가격은 300억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평당 3억 5천, 3억 이렇게 부르다가 점차적으로 가격이 인하가 되다가 최근에 302억 정도의 마지막으로 트라이가 돼서 좀 거래가 됐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매입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정 가운데에 위치한 건물도 아니고 사이에 낀 건물도 아닐 뿐더러 이쪽은
대로변에서 보이는 밸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1, 2층도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일반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상층부는 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으로도 이 정도 가격으로 또 합리적으로 나온 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건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새 압구정 로데오 자체가 이전에 임대 시세가 많이 높아지고 나서부터 호가를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근데 압구정 로데오는 꼭 한번 임장 가보셔야 될 게 이 도로 한 면마다 상권의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가 이 바운더리나 이 필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구정 로드의 어떤 건물을 좀 검토하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리커멘드 한다고 한다면 꼭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길은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고 이쪽 길은 브랜드가 못 들어오겠다, 이러한 판단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일례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는 이쪽 섹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섹터들이나 실제 임차인이 들어가는 거 보면 1층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집이라든지 이자카야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입지의 평당 2억 5천 3억에 사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수익 세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쪽이 비싸게 팔렸으니까 이건 싼 거 아니야? 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은 키 맞춰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익 환원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의미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꼭 현장을 가보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도산공원 압구정, 그 다음에 성수동 연무장길, 서촌 북촌, 한남동, 그 다음에 이 종로의 이 도심가들, 이런 곳들의 특징을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처럼 주변의 거래사례를 가지고 와서 키높이로 맞춰서 매각이 되거나 그런 상권들이 아니에요. 이 5가지의 평균치를 보면 첫 번째로 이 감정가가 많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수익 자체로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뭐 도산공원이나 성수동이나 서촌이나 북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수익률이 한 4% 캡레이트 정도면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매매가를 매입하신 분도 수익률 자체의 캡이 한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꺼이 매입을 하는 이러한 시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익 환원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더 높여 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건물을 매입할 만하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충분히 더 여기서 올릴 수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임대료 수준 자체에서 마진을 붙여서 매각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니까 출구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모든 건물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치동 984-5번지고요. 매매금액 210억, 토지평당가가 2억 4천만 원, 토지평수 87평, 연면적이 262평이에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이고 여기는 용동대로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022년도에 이 땅을 15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2026년도에 210억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각하신 분도 그렇게 많이 안 남기신 것 같아요. 왜냐면 150억을 매입해서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그간 발생했던 대부 비용, 그 다음에 설계 비용, 공사 비용, 그 다음에 매각할 때 또 중개수수료 모든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뭐 큰 차익을 남겼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이 적당한 수준의 건물을 팔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입하신 분도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는 간단하죠. 용동대로 광대로변에 200억대의 낮은 금액 사이즈, 그 다음에 평수 자체도 88평이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40평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옥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으면 좀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한데요. 연면적이 26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영동대로 대로변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대료 캡이 많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아무리 맞춘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받는 인컴 자체가 1% 후반에서 2%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강남의 요구 수익률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 목적이면 아쉽고 사업 목적이면 잘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수동 2가 316-7채번지 거래됐습니다. 150억이 거래가 됐고요. 평당 4억 4,709만 원이에요. 대지평수 33평, 연면적 67평이고요. 69년도에 지어졌고 3층입니다. 이게 상층부가 주택으로 일부 되어 있었는데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성수동이 저희가 하루가 다르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많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가도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성수동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상방이 없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똑같이 성수동은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현금을 들고 대기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수가 되려면 장기간은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건물이 거래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의 본질은 임대료가 나와야지만 매입할 수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성수동은 한 평당 이 서현무장 기준으로 한 평당 임대료가 최소 25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거 150억으로 좀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월 인컴이 1억 정도 이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수동의 이 연무장길 자체가 수익이 계속 상승한다는 게 조금씩 보여지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마진을 붙여서 매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성수동을 대체할 만한 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 꼭지를 예상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50대 금액 볼륨대에 이 건물에 매입했다는 것은 잘 매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성수동 연무장길의 단점은 아직까지 이 감정평가액이 딸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현금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동길을 본다고 하시면 대출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동 용진빌딩 거래가 됐습니다. 양재동 109-1번 지구요. 매매금액 140억, 토지평당가 1억 1,484만원, 대지평수 122평, 연면적 553평, 지하 1층부터 7층이 건물이고요. 준공연도가 98년도예요. 이쪽이 말죽거리 사거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양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재 시민의 숲이고, 이 사이에 위치한 이쪽 대로변인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거고, 저번에 제가 양재동에 있는 건물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쪽 대로변의 안 좋은 점은 대로에서 바로 진입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도 보시다시피 대로에서 바로 진입이 어렵죠. 그렇게 되면 차량을 돌아서 뒤쪽으로 주차를 해야 된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자면, 그래도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토지 평당가가 1억 1천만 원대로 나름 준수하게 저렴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은 400%를 받았어요. 이마철스는 거의 한 두세 개 층의 이득을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건물의 인컴이 뭐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건물에 전체 나오는 임대 수입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낮은 임대료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이, 제가 만약 상상을 해보자면 상층부 일부 층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다 임대를 주더라도 충분히 이자를 낼 만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가성비가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좀 거래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대치동 903-25번 지구요. 매매금액 137억, 토지평당가 1억 5천만 원, 대지평수가 91평, 연면적이 200평입니다. 86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건물을 신축을 해야겠죠. 위치는 대치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이 북향 코너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신축을 하시려고 아무래도 건물에 매입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요새 대치동을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강남 쪽에서도 나는 대치동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 학원도 다 들어가요. 대수선이 다 돼 있어서 뭐 주택 구조로 되어 있어도 학원 임차는 좀 오히려 손쉽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대치동이 워낙 인기 많았지만 요새 들어서 더욱더 대치동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쪽 상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대치사거리잖아요. 이쪽 아래쪽의 상권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쪽 양쪽은 대치도 상권이 아니고 그냥 역삼동 상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권이고, 법정동만 대치동으로 되어 있을 뿐, 학원이 들어가 있는 뭐 임차사의 밸류가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들은 학원 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북향 코너이기도 하고 지하층 일부가 레벨차 때문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따져봤을 때 건물에 신축이 될 것 같고, 이쪽까지는 학원이 임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치동 상권은 대치사거리와 음마아파트 교차 이 사거리가 제일 좋은 상권이고, 한티옥 사건은 이 대치사거리 상권하고는 좀 다른 상권이기 때문에 배제하자면 이쪽 상권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치동을 검토한다고 하면 한티옥 부근 첫 번째, 두 번째는 음마아파트 사거리부터 대치사거리 이쪽 이면을 같이 검토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직접 직영 목적으로 매입하셨다고 하면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양한 물건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거래 사례 중에서 정말 소액 때부터 뭐 중간 것들, 그다음 외곽 지역에 팔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매 사례를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회사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팔로우를 좀 해 놓으시면 매주 매매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영상에 모든 매매 사례를 담으면 유의미한 매매 사례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남에 있는 중심지 위주로 설명드린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에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